네, 2024년 7월 29일 이정훈입니다. 과방위 위원장 하는 최민희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꼴불견으로 봅니다. 완장 채워졌더니 너무 설친다. 네. 오늘은 완장 차고 설치는 법사위원장 하는 정청래대도 꼴보기 싫은데 최민희는 여성 정청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82년 윤은길 씨가 발표한 소설이 있습니다. 완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문학상이 굉장히 권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문학상도 뭐 폐지가 되고 문학 잡지들이 좀 팔려야 거기 수익이 나서 상금도 주는데 상금 줄 만큼 운영도 안 되고 이제 문학이 인기가 없죠. 근데 저희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는 문학이 굉장히 인기를 끊었습니다. 이 윤은길 씨의 완장은 그 이듬해인 83년 현대문학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최 사장이 땅 투기를 잘해서 80년대에는 전두환 정권 때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정말 경기 좋았습니다. 강남 땅값도 많이 띄우고 했으니까 땅 투기를 잘하면 돈을 법니다. 그 기업가가 된 최 사장이 저수지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양어장을 만들죠. 가두리 양어장 같은 거 하죠. 그리고 그 양어장 관리를 동네 건달인 종술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맡겨요. 뭐 봉급은 얼마 안 되는데 너 이걸 수면을 다 관리할 수 있다. 완장 차고. 근데 이 종술 씨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완장 차는 거 좋아했었거든요. 완장 차는 거 좋아했던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우리 쪽에 내려와가지고 노동자 농민 해방하니까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머슴 살던 사람들 뭐 완장 채워줬어요. 그 자들이 굉장히 설쳤죠. 나중에 국군이 수복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거꾸로 공격을 받아서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억울하다고 이제 많이 떠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80년대에 완장 설치는 사람들은 과거 6.25 전쟁 때 기억이 있어서 좋은 인상은 아니죠. 건방지다. 근데 어쨌든 종술 씨의 아버지도 완장 차고 설치다가 최후를 맞이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술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완장 찼다고 설치는 걸 아들 못마땅 하는데 뭐 어떻게 막을 수도 없죠. 다 큰 아들. 이 종술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드러 패고 기합 주고 자기 동창도 보면 안 봐주고 완장 차고 있으면 다 설설 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장 차고 읍내도 가고 폼을 다 잡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 완장의 내용인데 정청래라고 하는 국회의원 운동권 서열은 좀 한참 떨어지죠. 참 지난 마포 선거에서 운동권 서열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나오는 함은경이가 훨씬인데 함은경 씨가 건국대학교 나온 나이도 어린 정청래한테 완전히 깨졌어요. 그걸 보면서 정청래는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 점점 이제 완장 차는 거죠. 벌써 지금 한 3, 4선 의원이 되지. 선수도 높고. 좀 지나면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면서 온갖 건방을 다 떨었죠. 그리고 해병대를 아주 개박살 냈습니다. 아주 개병대로 만들어 놨었죠. 저도 매일신문 칼럼에서 그러한 정청래한테 딱이라도 때리듯이 달려드는 군인이 없는 게 참 한심하다고 썼는데 조선일보의 박정훈 실장이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는가. 빌런은 영어로 깡패란 뜻입니다. 박정훈 씨가 글을 참 잘 써요.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분위기 띄우고 검찰 겁박하고 또 이재명 방탄하는 방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를 조목조목 씹었습니다. 이 정치에도요. 이 정치라는 게 말싸움이 아니잖아요. 그거 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절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UFC에 가서 격투기를 한다 그래도 거기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을 찌르지 않는다든지.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오로지 이기겠다라고만 싸우면 전쟁에도 룰이 있습니다. 학살은 안 한다든지 민간인. 근데 지금 이기기 위해서 정청래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뭐라고 자기가 요구하는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왜 토달아? 어디서 그따위 말법 배웠냐고. 저 나가서 10분간 손 들고 서 있으라고. 이런 얘기. 이거는 인격 모독이죠.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하는 건 아니죠. 면책특권은 국정을 잘 이끌으라고 한 거지 이 증인들을 겁박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선생도 학생도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지금 학생 인권이 얼마나 중요해서 민주당 출신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떠드는데 증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근데 어디 나가서 10분간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대한민국 장성들한테? 이따위가 어떻게 대한민국 법사위의 위원장이 됩니까? 완장 채워주니까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방송사업법도 여야 간사 선임도 안 했는데 통과시키고 뭐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의원이에요. 근데 여당 의원이 의사 일정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다 알면서 이렇게 약 올리는 거죠. 그 거꾸로 이제 하도 그렇게 건방을 떠니까 여당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주의 경고 당신 퇴장시킬 수도 있어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냥 희화화시키고 완장 차니까 진짜 겁대가리가 없는 운동권 서열로 보게 되면은 사실 정청래는 핫발이죠. 근데 지가 함은경을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 돼서 이렇게 설쳐되는 겁니다. 사선이구나 벌써.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마포에서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이념대로 좌파 이념대로 사느냐? 천만에. 임대주택 짓는 거 돈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죠. 자기도 반대해요. 왜? 그래야 표가 오니까. 이념이 어딨어 정청래한테. 정청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완장 채워주니까 국회의원 됐다고 이재명 방탄에는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은 모독을 줍니다. 이걸 박정훈 씨가 조목조목 참 잘 썼어요. 그는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는가. 그런 정청래에 비교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이 최민희 씨는 좀 코믹한 거는 적어요. 근데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깝깝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영국 국회에서도 충돌이 있죠. 옛날에 한국 사회에서 문제는요. 결투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딱 의견이 갈렸을 때 칼을 뽑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정청래나 최민희처럼 함부로 말 못해요. 목숨 걸고 덤비라 그러면. 안 죽는 줄 알고 면책특권 보장해 준다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희화화하는 거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라 그랬어요. 옛날 조치훈 선생이 책에 그랬는데 기사를 쓸 때도 이 기사가 틀리면 목숨 걸어라 그러면 함부로 못 씁니다. 가짜뉴스가 많은 것도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얘기도 함부로 하는 거 목숨 걸어라 하면 못해. 대결을 집어넣어야 돼. 대결. 영국 국회에서는 영국에서도 이 결투 문화가 19세기까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하다 보면 결투를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 붙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약간의 거리를 띄어놨습니다. 영국 국회에도 결투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 국회에는 결투가 없으니까 말장난이 낭비하죠. 박충건 의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 이준숙 후보 불러가지고 싸우자는 겁니까? 아니 이준숙 씨가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은 점잖게 경고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불러갖고 인사하고 가세요까지 했는데 그래놓고 또 불러갖고 싸우자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 쇼하는 거죠. 엿먹이는 거죠. 그리고 뭐 계속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이준숙 후보자에 대해서 법화 문제를 갖고 늘어지는데 그들은요 이재명의 법화에 대해서는 김혜경의 법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계속 망신을 줘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 출신의 박 의원이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하는 거는 인민재판식이다라고 하니까 아주 똑똑한 척 받아쳤습니다. 박 의원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고개를 내저을 국회와 과방위 운영을 지금 민주당과 최민희 위원장이 하고 있다. 전체주의가 아주 잘 내면화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최민희 씨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국가에 산다고 말을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는 게 이게 최민희인데 이 최민희라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야. 옛날에 저희가 이제 기자 시작할 때 막 만들어진 말지 기자, 좌파 언론 오연호가 만든 거죠. 말지가 한때 인기는 끌었지. 말지라는 게 정통 언론으로 갖고 제대로 했으면 지금 꽤 컸겠죠.
못 크잖아요. 이 최민희는 참, 아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켜보면서. 최민희 씨, 이대 나왔죠. 이대 사학과 나와가지고 85년 말지 기자 했고, 그러다가 또 자연주의 운동을 하면서 뭐 어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국회의원 된다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19대 하다가 20대에는 안 되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남양주 시장에 나가서 왔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또 되고 하면서부터는 이재명을 철저하게 빨아주는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서 과방위를 하면서 자기가 언론을 하는 경험이 있다고 해서 어쩌저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최민희의 완장은 참 목불인견이에요. 윤은길 씨의 소설은요, 이 완장을 차고 설치던 종술이 나중에는 자기를 고용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금지하고 그러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완장을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완장을 없음에도 저수지 지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권리도 없잖아요. 의무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스스로 저수지를 지키다가 물고기들이 갑자기 떼죽음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어쩌고 개입하죠. 그때 가뭄이 심하면 고기들이 죽을 수 있죠. 가뭄이 심하면 저수지에 물을 빼서 농지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빼려고 하니까 그걸 또 막아요. 막게 되면은 논에 물을 넣어야 되는 수리조합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죠. 쓸데없는 자기 일도 아닌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집 작부, 술집에 갔다가 작부가 부월인데 한 소리 듣죠. 뭐 완장 차갖고 이렇게 설치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허황된 짓을 했구나 하고 깨닫고 완장을 저수지에 버리고 부월이와 함께 떠난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에서는 물을 빼서 농지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종술이 차고 다니던 완장이 그 저수지 물에 떠서 빠져나간다. 그거를 종술이 어머니가 본다, 이런 거죠. 이 완장의 허망함을 윤은길 소설이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벌써 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청래의 완장하고 최민희의 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완장을 누가 채워줬느냐? 이재명이 채워줬습니다. 국회의원이면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저는요, 박정훈 논설실장이 저런 글을 쓰는 거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왜 이렇게 못났지? 박정훈 같은 사람들이 왜 없지? 사설에서는 다 얘기하면서 왜 못 써? 왜 겁을 내? 국회의원이 뭔데? 저런 국회의원 최민희 같은 사람들은 사장을 시켜버려야지. 사기사 뭐 이재명 엉터리를 보도하면서 먹고 사는 신한인 같은 기자도 있었으니까. 그게 다 좌파 언론들이잖아요. 6.25 전쟁 때 완장찬 부역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줬고 또 그들이 나중에 죽음을 당하니까 그게 억울한 죽음이라고 떠드는 걸 잘 아시죠.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민희나 정청래가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지만 또 그들을 숭상하는 문화가 안 만들어지길, 그게 정상화되는 길이죠. 이제 완장찬, 최민희, 정청래는 아웃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